중요한 거 오늘 다 보는구나. 딱 보더라도 산의 기세가 느껴지지. 유영국 작가의 산, 프랑스에서 데뷔해서 성공한 최초의 한국 미술가입니다. 이성자 작가님,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는 이유아이네, 선으로부터. 화종현 작가는 박서보 작가의, 김창렬 작가는 드디어 우리가 이 작품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이강소의 수장고 대방출이구나. 한국하고 해외에서 한국 현대미술을 보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배경 하에서 기획된 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시는 5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한 60여 년 정도의 한국 현대미술 중에서 미술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적인 개념들, 추상, 형상, 실험, 글로벌리즘, 개념, 다큐멘터리 이런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한국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작가분들의 대표 작품들을 선보이는 그런 전시고요. 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풀샷입니다. 저건 강익중 작가 작품인데 가까이 가서 봐. 이야, 이거 어떻게 붙였어? 타일처럼 보이는데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품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그 안에는 작은 그림들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용품들, 그릇, 장난감, 별의별 게 다 붙어 있습니다. 어머, CD도 있고 테니스 공도 있다. 근데 이런 사소한 물건들도 누군가의 기억과 추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물건 자체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거든. 누군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소중한 것들, 뭔가 이야기가 있는 오브제들을 저렇게 다 붙여놨지. 강익중 작가 뉴욕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그림 그리는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시간이 아까웠대. 그래서 손바닥만한 사이즈, 3.3인치의 요만한 사이즈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불의 사이보그인데, 일단 이불 본명입니다. 이불 검색하면 자꾸 이불이 나오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이번에 리움 미술관에서 9월에 프리즈 기간 맞춰서 개막하는 전시의 주인공도 바로 이불 작가입니다. 요거는 사이보그인데 내가 만약에 저 옷을 입는다면 내가 엄청 슈퍼 히어로처럼 강력해질 것 같지 않아? 일찍이 여성 작가로서 페미니즘 아트를 펼치던 작가가 90년대 선보인 이 사이보그 시리즈는 여성의 몸이 갖는 약함과 한계를 저걸로 극복하려는 성차별적인 혹은 권위적인 사회에 대한 도전을 딱 극렬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작년 가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외부 벽면 커미션 작품을 공개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이불 작가.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역에 내리면 바로 역 문 앞에서 보이는 미술관 벽면에 이불의 작품이 이보다 더 큰 사이즈로 설치가 됐었던, 그래서 뉴욕을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 관광객들한테 주목받았던 바로 그 작품의 주인공. 너무 자랑스럽지 않아? 한국 작가라는 게? 자, 이야, 이런 해괴한 작품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작가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힌트는 여기 있네, 여기. 지지지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작품입니다. 백남준 작가가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독일관 대표 작가로 참가를 해서 황금사자상 최고상을 받았잖아. 요거는 1995년에 독일 폴프스부르크에서 개인전이 열렸을 때 만든 작품입니다. 백남준의 1995년작 잡동사니 벽, 말 그대로 잡동사니 가득한 벽인데, 우리의 백남준 선생님 순발력과 이 즉흥적 판단이 너무 탁월했던 분이신데, 폴프스부르크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도시래. 그렇다면 여기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그래서 교통수단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런 설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동차를 모티브로 하되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한국에서는 가마였습니다. 백남준은 외국에서 활동하더라도 유럽에서 전시를 하더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항상 상기시켰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가마. 소장할 때 이대로 아니면 낱개로 해요? 소장할 때는 낱개로 하고 이거 다 창고에 이렇게 패키지로 넣어놨다가 설치 매뉴얼이 있어. 처음 설치했던 당시의 사진이나 매뉴얼 설명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2016년에 미술관 소장품이 됐대, 구입해서. 근데 그동안 이렇게 전시를 선보일 기회를 못 찾고 있다가 이번에 수장고 다 대방출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 아니면 또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세세하게 대체 어떤 잡동사니들을 갖다 놓으셨나 보는 것도 재미가 있지. 벽이 작품인데 바닥도 작품이다. 이야, 좀 쭈그리고 앉겠습니다. 서도호 작가의 작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실로 천을 만들고 그 실과 천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가 서도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서도호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시리즈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바로 이 바닥. 여기 보면 이 유리판을 떠받들고 있는 요만한 내 새끼손가락만한 사람들 수만 명이네, 수만 명. 이 봐, 이 사람들이 다 표정이 달라. 진짜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다 달리 만들어져 있다는 게 놀랍고, 이 사람들은 약간 인종을 반영하듯이 컬러도 조금 다르고. 처음에 이 작품이 설치됐을 때는 유리 바닥 위에 사람들이, 관람객들이 올라갈 수도 있었대. 근데 지금은 이제 작품 안전상 올라가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떠받치고 있는 그 힘겨운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이 삶이 지탱되는 거 아닐까? 신세계백화점 본관에 가면 거기도 서도호 작품이 있거든. 거기도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있어. 근데 이거랑 아까 우리 봤던 서세옥 작가도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 서세옥 작가가 고민했던 뭔가 동양성과 사람, 사회, 그 문제를 서도호 작가도 물려받아서 사람과 사회의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 철학자지, 이 정도면. 여기는 우리 쌓기 작가 최정화 작가님입니다. 최정화 작가는 많이 쌓는다. 소쿠리도 쌓고, 촛대도 쌓고, 그릇도 쌓고, 냄비도 쌓고, 이번에는 밥상을 쌓았습니다. 일상용품을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었던 기발한 작가 최정화. 현대 소비 사회를 풍자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먹고 산다. 플라스틱으로 작품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들을 소비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 밥상을 통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먹고 사는 우리의 소비 문화도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쌓기라는 이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는 돌을 쌓으면서 소원을 빌었었잖아. 그래서 뭔가를 기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는 의미까지도 담고 있지. 여기 와야지 제대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PD가 드디어 방가사유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불상 표현 양식 중에 하나인 방가사유상. 이렇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한쪽 무릎을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방가사유상인데, 이 방가사유상의 특징은 크롬 표면이라서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이걸 바라보는 내 모습이 비쳐 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들지. 작가가 너무 기발합니다. 김범. 이 작품 봐봐. 이거 어때? 이 험불한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이 세 개. 라디오 모양의 다리미, 다리미 모양의 주전자, 주전자 모양의 라디오. 이게 작품 제목입니다. 실제로 이거 봐봐라. 여기 물 붓는 이거 주전자입니다. 여기 바닥이 이거 열판으로 돼 있는 다리미, 요거 안테나 보이지? 라디오. 이건 개념 미술인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부르는 이름과 그 성격과 개념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작품. 여기도 또 하나의 천재 작가가 있었는데 요절했습니다. 이분도 박이소 작가. 박이소 작가의 개념 미술도 참 김범의 저 다리미 라디오 주전자처럼 희한한데, 박이소의 2002년작 당신의 밝은 미래. 너무 시적인 제목이고, 당신의 밝은 미래답게 정말 밝지만, 이게 이렇게 밝다고 해서 미래가 밝아지나? 과연? 그냥 밝을 뿐이지. 그리고 사실 저 밝은 하이라이트 지점에 내가 가서 섰다고 생각해봐봐. 나는 저 밝은 빛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걸? 새까매 보일걸? 그래서 말로는 당신의 밝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코 밝지만은 않은 상황을 얘기하지. 박이도 작가 떠오르는 작품 중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그런 건 사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하듯 외치는 것 같은 느낌? 멋있지? 약간 반전이 있는.
여기는 이불, 김수자 못지않게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양혜규 작가의 설치 작품인데 나는 이걸 보면 약간 인물상들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 양혜규 작가는 블라인드, 조명, 방울 이런 일상용품을 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뭐 주워다 쓴 것 같은 이런 재료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상용품에서 작업의 소재와 아이디어를 얻어 오는 것도 사회의 분위기와 그 시대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이후 현대미술의 또 다른 경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문 왜 있냐고 물어보겠지? 안규철 작가의 이런 작품처럼 문이라는 건 자고로 열려서 들어가야 되지. 이 문은 열리지도 않아. 들어갈 수도 없어. 심지어 어느 문이 진짜 문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꽉 막힌 현대 사회에 대한 지금의 고민들을 예술가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막혔지? 여기도 막혔지? 손잡이도 있으니까 마치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 안 열리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디어 아트들이 많이 선보이는데 이런 정현두 작가처럼 사실적으로 장면을 기록하고 포착하는 사진의 역할을 넘어서 연출형 작업인데 마술사라고 하지 않고 일루저니스트라고 하던데 이은결 씨와 함께한 이 퍼포먼스 자체를 촬영해서 그거 전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저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촬영한 결과물이 여기서 나오고 그 무대를 여기다 재현을 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가끔씩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일루전에 대해서 아까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일루전을 시도했었고 이 정현두 작가의 이 영상 작업도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환영인가 상상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시끄럽지? 범인이 여기 있어. 나는 이 작품을 201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봤었지. 여기 딱 서면 네, 여기도 실제로 총을 쏴서 거울이 깨지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여기다 넣은 거긴 한데 이렇게 마주보고 총을 겨누는 이 장면이 뭘 얘기하는 남한과 북한에 분단된 우리의 현실이 마치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상을 거울 작업으로 너무 슬프다. 이야. 영화 같네요. 그렇죠. 여기 딱 이정재. 여기는 2013년 베니스 비엔날레 때 출품됐던 문경원 전준호 듀오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임수정 배우, 그다음에 이정재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상 작업입니다. News from Nowhere. Nowhere, 어디도 아닌 곳에서 온 소식? 미지의 세계에서 온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야. 대재앙이 와서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든지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진짜 예술가인 거지. 실제로 지금도 예술가들은 아마 그럴걸? 그리고 저건 아마도 대재앙 이후, 지구의 종말 이후 살아남아서 다시 시작된 인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이제 임수정 배우로. 예술은 미래에 혹은 예술은 우리 삶에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건 그때 이 촬영했던 주인공들이 입었던 의상들까지 볼 수 있는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스타가 될 걸 알아봤던 거지. 이정재 배우는 미술관에서도 자주 보고 자주 만나. 나는 물론 그분은 나를 인식하지 못하시지만 미디어 아트도 재밌다니까. 오래 보고 있으면 이거 진짜 이걸 봐야 돼. 내가 요즘 제일 꽂혀있는 작가 김하영 작가. 김하영 작가는 미디어 아티스트인데 요즘 가장 주목받는 작가다. 이 작가가 2015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초청됐었던 30대 때 이미 세계 무대에 선보였던 작가이고 계속 나도 주목을 하고 있었던 작가였는데 김하영 작가가 2023년에 미디어 아트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에서 상을 받았어. 한국인 최초로. 그래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있는데 했지. 작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에서 작가상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LG 구겐하임 미디어 아트 어워드라는 게 있거든요. 상금이 10만 불짜리 김하영 작가 받았잖아. 작가가 사변서사, 세상에 없는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써가는 거. 정말 최신의 작품인데 저게 주인공이야. 저런 게 주인공인데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석유 개발, 데이터 이동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마치 실제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펼쳐 보이는 김하영 작가의 작품. 80년대까지만 해도 석유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고 석유의 이동 경로가 자본의 이동과 권력의 이동과 맞물렸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그런 석유 자원 못지않은 중요한 이슈가 된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런 미디어 아트의 발달이 문학과 페인팅 그 기반 위에 AI와 새로운 기술들까지 다 접목해서 만들어낸 여기 젊은 관람객들이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한참을 보고 가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당신의 밝은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구나. 젊은 관객들이 많다라는 건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얘기거든. 내가 평일에 이 전시를 보러 2번을 왔었는데 올 때마다 관람객이 되게 많더라고. 특징적인 건 젊은 사람이 유독 많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도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와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은 어떤 건가라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이 전시가 참 좋은 것 같고 20, 30대의 젊은 관객이 많다는 거는 문화 향유가 생활화된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우리 한국 미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희망적인 거. 그래서 한국 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이 전시만 한번 보고 나면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도 완벽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한국 미술에 대한 자부심, 국뽕도 차오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작품들은 또 해외 순회전이나 또 다른 전시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회 될 때마다 와보시면 좋겠습니다.